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유로파 리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가 지금 이제 변방 리그 팀들이기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빅리그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여기에 있는 팀들은 제가 경기를 못 본 팀들이 아주 많아요. 뭐 작년의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찾아가지고 나오든 이런 뭐 이적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트맨에 아직까지 이게 자료가 등록이 안 된 관계로 이런저런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임의로 하는 점, 그런 것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참고만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경기 이제 PAOK랑 마카비 텔아비브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PAOK가 작년에 16강까지 올라갔었고, 마카비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각각 이제 그리스랑 이스라엘이라는 둘 다 이제 국가대표 레벨에서 우상향 중인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국제급 선수들도 있고, 뭐 경쟁력이 아주 뭐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PAOK가 뭐 그 펠카스라든지 타이송, 로브렌, 바바, 뭐 전성기 지난 선수들이 더러 있기도 하고, 작년에 페렌치바로시로 홈에서 5대0으로 팼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길래 뭐 이런 이름값이나 홍발 정도 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배당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냥 PAOK 승을 받고 저는 마엔이든 햄무든 질러보는 형태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틸란트랑 슈투른브라츠인데, 미틸란트 뭐 덴마크 리그지만 정보가 많지는 않죠. 그냥 여기는 뭐 이제 조규성 선수 얘기라든지 뭐 다리오 오소리오 같은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은데, 작년에 16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한테 다소간에 좀 불운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세트피스 능력 같은 것들도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특이할 만한 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슈투른브라츠는 이제 보드에한테 떨어져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예선을 탈락을 했지만은,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잘츠부르크에 이어서 만년 2인자였었다가 지금 2년째 리그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활동 무대라든지 뭐 챔스에서 뛰었다는 것들, 그리고 챔스에서도 원래 좀 완전 샌드백이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뭐 1승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족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마 미틀란트가 정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프렌 정도는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슈트룬그라츠에.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와 이제 페네르바체 이야기인데,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자원을 조금 잃었다는 것들, 이제 핵심 미드필더,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는 수치치라든지 그리고 바투리나 같은 이런 유망주들이 전부 다 핵심 자원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떠나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페네르바체는 이번 챔스 예선에서 페이엔노르트랑 벤피카 정도 이런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충분한 레벨들을 만나가지고 좀 아쉽게 이제 유로파로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이제 페네르바체가 23위로 유로파리그 딱 24위까지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인데, 23위로 플레이오프 막차를 겨우 탔지만은 뭐 이기고 나서 레인저스한테 석패를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페네르바체 멤버를 살펴봤을 때는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급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이제 듀란이 이제 사우디 리그로 엄청난 돈을 받고 떠났지만 이번 시즌은 페네르바체에 합류를 했고요, 임대로. 그리고 아티콜루라든지 뭐 엔네시리도 있고, 뭐 젠크 토순이라든지 뭐 윈데르도 얘기하만 하고, 소피아 암라바트나 뭐 카베치, 프레드, 마르코 아센시오, 뭐 탈리스카도 그렇고,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지만스키, 에드손 알바레즈 뭐 다 나오네 그냥. 세윤주, 뭐 밀디르, 슈크리니아르 뭐 이런 애들 얘기해야 되고, 디에고 칼로스 디카, 넬손 세메두라든지, 그냥 멤버 자체는 그냥 챔스급 이런 두께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그 정도만 보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자그레브가 이런 그 스치치라든지 바투리나 얘네들이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지라 그 이제 공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좀 생각해보고 싶고, 배당에 따라서는 페네르바체를 생각해보면 좋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노팅엄 경기, 전 이 경기는 아마 스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불안정합니다. 뭐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리가랑 EPL이라는 좀 최상위권 리그에서 뛰기도 하는데 중상위권 강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베티스는 크게 뭐 이런 변동은 없는 반면에, 노팅엄이 이제 누누 감독을 버리고 포스텍을 사왔다. 아마 이제 좀 오바세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작년 EPL에서는 원정에서 잘했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상승 동력이었는데 올 시즌에 초반에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이래서 뭐 감독 경질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스텍 감독이 온 이상 오바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그에서 망한 팀들이 이런 컵 대회에서는 특히 좀 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토트넘이나 뭐 메뉴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 이 경기는 베팅하기가 굉장히 별로인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말메드 루도고로츠도 그래요. 이것도 그냥 사실 뭐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이제 뭐 오랫동안 챔피언스 리그의 이제 아래급, 챔피언스 리그 끝물이나 이제 유로파 리그로 떨어지는 뭐 그런 팀들의 위치였는데, 작년에는 둘 다 뭐 플레이오프도 못 갔었어요. 루도고레츠 하면은 불가리아 리그의 그냥 뭐 왕자입니다. 아마 14연속인가 15연속인가 이렇게 리그 우승 중인데, 근데 이거 유럽 무대 경쟁력은 전혀 없죠. 아마 유로파 레벨에서도 토너먼트 상위국까지 간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뭐 말면은 옛날에 뭐 스웨덴은 그냥 주축 클럽이었지만은
그냥 지금에는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는 클럽 같습니다. 뭐 말매 이제 홈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봄직하지만 글쎄 뭐 이 경기도 어느 한쪽에 뭐 우위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루도레츠가 작년에 라치오 원정에서 유로파리그 비겼던 거 그 정도가 최고 성과인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제 무승으로 0승 3무 4패로 탈락을 했다. 그냥 뭐 홈빨 같은 것만 살짝 보고 싶은데 뭐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굳이 이런 경기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프라이부르크 대 바젤 이것도 저는 사실 뭐 말씀드릴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바젤이라는 클럽도 원래 이제 스위스 리그에서는 잘 나가는 클럽이었지만 영보이즈한테 많이 밀려 있었는데 영보이즈가 무너지면서 얘네가 또 간만에 리그 우승을 했더라고요.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는 뭐 독일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뭐 없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런 유럽 대항전 무대에 올라온 건 되게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땅히 이런 뭐 영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크게 말씀드리기 많지는 않길래 도안리스 팔고 이런 것들이 뭐 프라이부르크한테 큰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뭐 시즌 초반의 흐름이 뭐 켈른한테도 지고 아우스부르크한테도 지고 이러는데 슈투트가르트 잡았다더라. 그냥 이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갖고 뭐 크게 얘기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제 뭐 리그의 이런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으로도 프라이부르크가 앞서는 게 있긴 하겠지만은 글쎄 뭐 이 경기도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브라가 대 페예노르트인데 사실 이것도 뭐 많은 얘기가 할 건 없지만은 그냥 늘 유로파 리그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다. 원래 브라가 하면 이제 포르투갈 리그의 한 4, 5등 자리, 이제 빅3가 있는데 그 다음 자리 정도를 많이 해먹는 팀이었었고요. 이제 간판인 오르타라든지, 그리고 무티뉴, 그릴리치 이런 친구들이 다소간에 좀 노쇠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지금 시즌 초반상 사실 뭐 흐름도 그렇게 좋은 편인 것 같진 않아요. 중간에 뭐 링컨, 레드인프 이런 진짜 핫바이 팀 이긴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리그에서 초반 전적이 좋지는 못하다. 딱히 뭐 뚜렷한 강팀을 많이 만난 것도 아닌데 브라가답지 않은 이런 리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페예노르트는 선수 방출이 좀 많았던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초반 리그 흐름상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네르바체한테는 뭐 질만했었고 이후에 뭐 엑셀시오르, 스파르타 프라, 뭐 헤렌벤, 포르투나, 뭐 알크마르 이런 팀들이랑 했던데 그냥 페네르바체는 뭐 네덜란드 리그의 3강 자리 그 정도는 굳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흐름상 그냥 이게 히카루도 오르타 같은 브라가의 핵심 플레이어들의 상태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해서 페네르바체의 프렌 정도 저는 그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니스 대 로마인데요. 니스는 프랑스 리그에서 꽤나 잘했던 팀 치고 작년에 유로파 리그를 그냥 뭐 버린 건지 엄청 못했습니다. 작년에 0승 3무 5패. 니스 정도의 클럽, 그래도 프랑스 리그인데 이 정도 클럽이 유로파에서 1승도 없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요상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또 한 번 이렇게 유럽 대항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뭐 토디보라든지 뭐 개상 이런 주력 방출이 좀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고 지금도 되게 퐁당퐁당하는 모습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로마 사실 로마가 작년에 이제 엄청 초반에 안 좋다가 뭐 데로시도 자르고 유리치 감독도 자르고 이랬는데 소방수로 라니에리 감독이 후반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받은 가스페리니 감독 아탈란타를 정말 한 지난 10년 동안 그냥 뭐 리그에서도 중하위권 클럽을 챔피언스 리그까지 가는 클럽으로 올려놓는 이런 공격적인 전술로 팀을 참 발전시켰는데 로마에서의 첫 시즌은 아직까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치오와 정말 치열한 로마 더비에서도 사실 이 경기를 라치오가 막 퇴장당하고 했는데 로마가 엄청 답답했었고 사실 득점도 이게 라치오의 사이드백인 그 타바레스가 실수한 그거를 받아먹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뭐 라치오가 골대샷을 한다든지 로마의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긴 것도 보면 전부 다 한 점 차에다가 막 토리노한테까지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저는 로마가 시즌 초반에 딱히 올려칠 건 많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지금 흐름상으로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뭐 언더? 지난 시즌에도 로마가 유로파에서 리그 단계에서는 뭐 엘프스볼이나 위니옹 이런 팀들한테 원정에서 비기고 알크마르한테는 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끗발 처지는 팀들한테도 원정에서 모자랐다. 약간 강강약약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뭐 로마를 그렇게 딱히 뭐 이런 유로파 무대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무승부 그리고 뭐 언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츠르베나 대 셀틱인데 지금 일단 츠르베나는 그 자국리그를 7전 전승 30득점 5실점으로 폭격 중이에요. 원래 세르비아 리그 하면 이런 츠르베나 즈베즈다랑 그리고 이제 파르티잔 이렇게 양강 체제인데 그냥 츠르베나가 엄청 뭐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100승점인가 하면서 엄청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막시모비치나 밀로사블리에비치 이런 어린 유망주들을 팔았지만은 당장에 뭐 전력이 크게 뭐 타격이 될 거다 그런 생각까지는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들라이컨 이런 알렉산다르 카타이 이런 친구들이 뭐 벌써 7경기 11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얼추 츠르바나의 전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편인데 반대로 이제 셀틱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작년 챔스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서도 뮌헨을 끝까지 막 괴롭혔었고, 셀틱은 늘 저력이 있는 클럽이에요. 유로파 리그 단계에 온 거가 일단은 뭐 토너먼트는 좀 도전해볼 만한 뭐 그런 팀으로 보여가지고, 일단은 둘 다 뭐 챔피언스 리그급 클럽이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홈발도 그렇고 폼으로는 츠르베나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배당을 좀 알 수는 없지만 예상 배당으로는 츠르베나가 프렌을 받을 거라는 소리도 있거든요. 저는 츠르베나가 프렌 받으면은 프렌은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은데 뭐그 정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라리가 두 경기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랑 알라베스인데요. 그냥 일단은 지금 라리가는 최근 들어서 중하위권의 저득점 양상이 굉장히 짙거든요. 특히나 이 헤타페 같은 경우는 작년에 34득점으로 최다 득점 2위, 39실점으로 최소 실점 3위였습니다. 라리가 전체에서. 그야말로 그 원더팀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 그린우드가 잠깐 헤타페에 있었지만은 얘가 떠나고 나서는, 마르세유로 가고 나서부터는 공격 공백이 크게 보였던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알라베스도 비슷비슷합니다. 알라베스도 작년에 그냥 뭐 득점 많이 안 나오고 뭐 이런 팀들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맞대결상으로 얘네들도 뭐 언더라든지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거나, 요즘엔 사실 무승부가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한 점타로 갈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곤 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라리가 중하위권 다운, 언더나 무승부를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경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요 바이카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홈이기도 하고 우세가 많이 점쳐지는데, 맞대결 기록 같은 거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은 왼쪽에 지금 빨간색 불이 하나밖에 안 들어오죠.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대결상으로 굉장히 우위가 있었다. 언제부터냐면은 그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제 집권을 시작했던 1112 시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17승 4무 1패.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예요. 이때 12-13 시즌에 라요가 홈에서 한번 이겨본 이후로는 그냥 14승 3무입니다.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는 8승 1무였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가서는 라요가 3점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9경기 동안. 그리고 작년에 이제 라요는 홈에서는 득점 실점이 50점이나 났었는데 원정에서는 36점밖에 안 나가지고 가장 또 점수가 안 난 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기에 뭐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지금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세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기는 좋겠지만은 햄모 생각도 조금은 난다. 저는 그런 마인드여서 사실 이게 좀 배당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배당이 뭐 한 1.5 이상 나온다?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1.5 이상 나오면 충분히 갈만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사실 마하인이나 햄무 쪽 그냥 뭐 승은 받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오히려 그냥 햄무 쪽이 낫지 않을까? 간당간당한 승리?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로파리그 첫날, 그리고 이렇게 라리가 한 두 경기 정도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배트맨에 등록이 안 돼가지고 기준점 같은 것들은 제가 좀 이제 임의로 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조금 부족한 점들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